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10%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친윤 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제 제일 네. 우선 한동훈 대표가 네.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네네. 오늘 아침에 작심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저 용산 정말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 확 바꾸셔야 되고요. 이거 정치 문제지 법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사 정말 제대로 단속하고 사과하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세게 질렀습니다. 네. 내각 전면 쇄신해야 된다. 한마디로 오늘 그 죄송합니다. 한자 네네. 나오니까 한덕수 한덕수. 총리. 네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는데 네네. 이분은 이제 대독을 끝으로 용산에 사표를 제출하고 장관들과 함께 네네.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게 좋겠다. 사실상. 네, 그리고 빨리 세수는 세부대. 지금 사실 한덕수 총리 잘하시긴 했는데 네네. 우리 대통령이 같은 한신데 네네.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너무 네네. 좀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게 편애한 것 같아. 한덕수 총리를. 네네. 지금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이 독대는 안 받아주는데 한덕수 총리한테는 대독을 시키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 독대는 독대와 대독이 또 네. 이렇게 또 연결되네요. 아재 개그 같지만 저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독대를 통해서 네네. 민심을 좀 진하게 전달받는 거는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국회 나가기 싫으니까 대신해서 총리한테 대독시키는 건 좋아하시고. 야, 그것도 그렇게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독대를 싫어한다는 거는 민심과 직면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대독을 좋아한다는 거는 국회에서 우리 국민에게 예산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만큼. 사실 두 개가 그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죠. 독대를 싫어하고 대독을 좋아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또 말씀해 주신 김에 그 얘기도 좀 해보면은 거의 뭐 198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이번에 시정연설이 1987년이네요. 그렇죠. 민주화 네. 이후로 처음으로 개원식에 이제 개원식에 불참했다. 불참했죠.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문 대통령이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국회 갈 때마다 굉장히 좀 심하게 민주당이 좀 대한 건 사실이에요. EXX 사과해라 뭐 이런 거를 그 피켓으로 들었는데 솔직히 EXX 사과해라는 말이 네네. 그 EXX는 말을 대통령이 옛날에 했다 뭐 이 구설 때문에 그렇지만 네네. 그게 그 솔직히 그 인용한 거예요. 대통령이 XX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면전에서 야 그렇죠. 윤석열이 걔 그냥 X 음. 너 뭐야 이러고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가면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악수는 해야 되는데 악수를 청하는데도 거부하고 그걸 그렇죠. 그걸 갖고 자랑을질을 하고 이건 정말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작년에는 아예 그것도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침묵 피켓 시위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들어갈 때 아예 바깥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시정연설을 그 숫자 어감도 안 져요. 18분. 일부러 거기 맞췄나? 18분 48초. 뒤도 4를 빼면 4, 18초. 18분 4, 18초. 진짜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예. 앞에 시계 타이머가 빠르다 알아서 대통령의 심기를 맞춘 게 아닐까 할 그 정도입니다. 정도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권력자니까 오히려 좀 가야죠. 가서 네. 뭐 민주당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럼요. 대통령께서 담담하게 국민들한테 하소연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말해서 야당 보러 갑니까? 국민 보러 가는 그러니까요. 거지. 그리고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조 정도 되나요? 677조입니다. 677조. 뒤에 끝전 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 송재준 방송사로 만들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677조입니다. 네네.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네요.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국회 승인 받기 전에 국민한테 설명하는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사적으로 할 말은 아닌데 네네. 솔직히 시정연설인가? 시정 잡배들한테 시정 잡배들 사실 저는 민주당은 솔직히 시정 잡배라는 말도 그렇죠. 아까워요. 아깝죠.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라 정말 시정 잡배분들 갖다 놔도 그렇죠. 저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윤 대통령한테 저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나 그런데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고 권력자니까 그렇죠. 야당이 아무리 그래도 눈 딱 감고 가서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요. 어제 연설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조선일보도 이번에 사설이 여권 모두 불안하다.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그럼요. 네. 불통 이미지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끼는 것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비판했습니다. 한 사람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분. 네. 이 두 분만 못 느끼는 것인가. 네.
참 정말 지금 이제 이번에 그래도 시정연설은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됐는데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침묵하고 있던 4일 동안 그래도 이제 그 물밑에서 또 그거를 많이 설득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4일 동안 뭐 했느냐? 네네. 먼저 그 국민의힘에 3선 이상 중진 한 어. 20여 명 네네. 다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의견을 구했다고 해요. 그중에는 어. 특히 친윤들도 많아요. 네네. 친윤들하고도 다 한 것 같고 저는 네.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전화 정치인데 네네. 이 김건희 여사의 전화 질과는 다릅니다. 이건 해야 어. 되죠. 네, 같은 전화로 이런 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중지를 모은 거죠. 그래서 오늘 톤이 좀 셀 수 있었던 것은 네. 이렇게 사전에 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고 친윤들조차도 음. 최소한 이거는 동의하는구나. 대표적으로 내가 보니까 친윤들도 네네. 시정연설은 나오셔야 했다. 아. 그다음에 여사는 어떤 형태로든 좀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어. 여기까지는 친윤들도 대놓고는 말은 못해도 동의를 좀 사적으로는 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힘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상황인데 네네. 민주당이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네.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 하면서 네네.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토요일 날 네네. 장외 집회하면서 뭐라 네네. 그랬습니까? 30만 어. 30만 떵떵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제 경찰 추사는 17,000명 나왔어요. 17,000명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네네. 딱 을지문덕 살수대첩이 생각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을지문덕 살수대첩이 뭐냐면 네네. 수나라 군대가 30만 명이 어. 별동대를 편성해서 네네. 평양성을 함락시키겠다 달려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을지문덕 장군이 네. 뒤로 싹싹싹 빼면서 어. 저 뭐 유인을 했다가 네네. 청천강 살수에서 그 둑을 터뜨려 가지고 수장을 시켜 갖고 어. 진짜 15,000여 명만 돌아갔다. 아. 결국 이게 보니까 30만, 운명이네요. 30만 개뻥을 쳤다가 알고 보니까 결국 15,000명, 17,000명에 불과했다. 너무 똑같지 않나? 제가 보니까. 아니 이게 좀 뻥튀기를 하려도 네. 17,000명이 모였으면 5만 명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경찰 추산 17,000명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 경찰은 반정부 시위는 약간 최대한 좀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원래 그래서 항상 그래. 집회를 어. 야당이 주최하면 야당은 어. 나온 것보다 부풀리고 네네네. 경찰은 경찰은 좀 줄이고. 보이는 것보다 최대한 줄이고. 어. 그래도 양쪽이 어느 정도의 어. 간격이 뭐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는 뭐 네네. 30만하고 17,000명이라는 거는 아무리 양보해서 경찰이 만약에 폄하를 했다 그래도 네네네. 그 2배. 어. 34,000. 그럼 뭡니까? 어. 10분의 1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30만이니까. 아무리 경찰이 축소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10배 가까이는 민주당이 부풀린.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으러 갈 때도 그렇죠. 그때 네. 이제 막 홍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와달라고. 네, 네. 근데도 별로 안 모여가지고 망신을 당했었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도 막 그 시위 뭐 하고 했다가 결국 그것도 좀 사람들 그럼요. 별로 없었고. 뭐냐 그 실제로 그 태평양에 잉크 네네. 갔었죠. 이 부분은 특히 저 서민 교수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그 관심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명태균 녹취록이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저기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국민들이 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제 네. 이 민주당이 이제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여사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왜냐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음. 전화 녹음이 이제 나오면서 네네. 그것도 이제 오리지널 녹음은 아니에요. 네네. 그 제3자가 명태균 운전기사가 네네. 명태균 운전기사가 명태균이 자랑 삼아서 야 이거 들어봐라 이거 대통령 나랑 이렇게 통화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때 듣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뉴스감이다. 그래갖고 이제 순간적으로 녹음 버튼 눌러서 네네. 17초간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통으로 갖다 준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전후 맥락이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이제 음성이 나오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사죠. 그렇죠. 여사하고 이제 명태균이 대화를 주고받는 녹음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녹음의 내용, 대화의 내용이 뭐냐? 제가 두 가지가 이제 초점이 될 텐데. 네네. 1번은 공천 관련 논의가 만약 있었다. 어머, 거기는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거기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경선이 어쩌고 뭐 지역구가 어쩌고.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제 좀 타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제2의 오빠 논란. 우리 오빠 바보예요, 진짜. 오늘 우리 오빠 정말 저는요 완전히 명 선생님만 완전 신뢰, 무한 신뢰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말씀하신 거 제가 오빠한테 가서 잘 얘기하고요. 제가 바보 오빠, 제가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잘 바꿔놓을게요. 선생님 저만 믿으시고 저 선생님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막 이런 말 나왔다고 쳐보세요. 야 그러면 바보 역시 그 눈 가린 장님 무사에 위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타고 벌거벗은 임금님 같이 이런 식의 논란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만약에 녹취록을 통해서 만약에 나온다.
그럼 그것도 역시 거두절미하고 앞뒤가 잘렸을 수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것도 멘트만이라도 굉장히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에 이것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 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그게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일단 나오진 않았고요. 왜 그러냐? 어. 민주당도 네. 이게 좀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도 위기가 있어요. 어느 위기냐? 다음 주에 네.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또 있죠.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네. 기다리던 이재명 부부의 그렇죠. 선거법 14, 15 네. 그리고 이제 25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14일은 뭘로 벌써 막을 그 의중을 드러내냐면 음. 그날 김건희 특검법 또 통과시키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때 또 표결한다 합니다. 자기 부인의 수치를 음. 남의 부인을 이렇게 그냥 끌고 들어와서 음. 지금 덮으려는 정말 사내답지 못한 행동. 파렴치하죠. 자, 그게 14일이고요. 네. 근데 15일은 더 큰일 나죠. 본인이니까. 어. 그래서 그날 이걸 터뜨린다. 아.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런 또 소문이 돌고 소문이 있습니까? 돌고 있는 거죠. 네. 14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특검 표결, 그렇죠, 네. 15일은 이제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녹취록을 만약 터뜨리는 있다면, 식으로 만약 있다면, 만약 있다면. 네.